내가 열심히 일군 내 사업장, 내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법인의 가치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요건을 맞춰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자문파트너스 세무회계세로 대표 세무사 정초은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일평생을 열심히 일궈서 번듯하게 만들어 낸 회사, 이제 상속기나 혹은 증여를 준비하실 때 항상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상속세 너무 많이 낸다, 증여세 너무 많이 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되게 억울해 하세요. 이럴 때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들 대표님들께서 이제 들어는 보셨다고 하시는데 가업상속이라고 하니까 뭔가 일본의 장인정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너무 나와는 먼 얘기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세금을 내면서 법인을 키워놨는데 또 물려주려니 또 세금을 낸다? 너무 억울하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의 경우는 상속 한번 거치면 자산이 반토막씩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또 그 중에 주식까지 있다라고 하면 그 상속세를 내느라 그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권도 위험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업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업을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서 10년 이상 동일 업종을 영업하셨다라면요,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요건입니다. 일단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의 업종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자산 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에 미만하는 그 법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께서 10년 이상 동일한 업종을 경영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 동일한 업종이라는 건 대분류 내에서의 그 차이기 때문에 같은 제조업이라고 하면 각종 제조업 사이에서는 조금 옮겼더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상장법인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 이상, 또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상속인 분께서 대표이사를 재직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는 공동대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속인 요건이 있겠습니다. 이제 후계자가 되실 분이죠. 후계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 개실 연재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개실 전 2년 이상 그 가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을 취임하시고, 신고 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임원이라는 건 사내이사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사를 하다가 나중에 대표이사를 하시더라도 2년 이내에는 꼭 대표이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혜택, 이렇게 총 두 가지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제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 그 한도가 확대되었죠. 그래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금액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그 가업과 관련된 재산만 에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그리고 20년 미만 계속을 경영하셨다면 300억 원,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하셨다면 400억 원, 그리고 30년 이상 계속 경영을 하셨다면 60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가업상속 재산가액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모든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만 추려서 공제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은 제외되니 이 부분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이고요. 과다 보유한 현금, 그리고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까지도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니까요. 대표님들 생각보다 사업용 자산이 조금 적게 산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대비 가업상속 연부연납은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 상속세 연부연납 같은 경우는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업상속 연부연납의 경우는요, 허가일부터 20년 동안 연부연납 또는 10년 되는 날부터 10년 나눠서 연부연납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즉 말하자면 20년 동안 균등하게 납부하거나 아니면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납부를 하거나 이렇게 천천히 납부하실 수 있는 큰 혜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업마다 다르니까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상속 공제가 얼마나 납부하는 금액을 줄여주냐면 예를 들어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셨고 상속인, 피상속인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00원어치 가치의 주식과 50억 원가량의 현금, 부동산 등이 있는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속재산가액이 650억 원이라고 하면요. 일괄공제 5억 그리고 배우자분 보통 살아계시니까 배우자 공제까지 10억 공제하면 세율 구간 50% 적용받아서 납부하시는 금액이 31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정말 상당하죠. 예를 들어 금융재산 공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한 그냥 간단한 수치라는 거 꼭 염두에 둬주시고요. 근데 여기서 가업상속 공제 그리고 가업상속 재산이 600억 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요. 실제로 상속재산가액은 현금이랑 부동산 뭐 이런 50억 원만 상속재산가액에 들어가게 되고요. 동일하게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10억 받아서 세율을 50% 구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은 15억 4천만 원입니다. 거의 300억 원 정도의 납부세액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큰 혜택을 주는 만큼요 사후관리 요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속 개시일부터 5년간 4가지 요건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시면요 상속 개시 당시에 이 상속재산가액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산출을 해서 그 상속세 부과하고요 당연히 이자 상당액도 가산이 되기 때문에요 부담이 꽤 커서 이 요건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두 번째로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업에 계속 종사한다는 의미는요 대표이사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중분류 내에서였는데요 지금 대분류까지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사후관리 요건을 맞추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속인 지분 감소도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이제 그 상속세를 물납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까지는 그 추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요건입니다. 5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 및 평균 총급여액이 그 9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기준으로 90%를 유지를 해야 되냐? 그러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직전 2년 과세기간 평균 대비해서 최소 90% 이상은 맞춰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상 뭐 경영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급여랑 근로자 수까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 부분에서 많이들 추징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대표님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면 사후 관리 어렵다더니 정당한 사유 있으면 다 인정이 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보시면 각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 이거는 지킬 수 없다라는 상황이 아니면 그 외에는 얘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서 뭐 혹은 사업이 어려워서 등은 사유로 인정이 안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군 내 사업장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주면서 많은 상속세, 증여세로 고통받지 마시고요. 반드시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게 미리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이게 요건이 맞는지 검토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법인의 가치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면 꼭 반드시 요건을 맞춰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오너스 경영연구소에서 대표님들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오너스 경영연구소에서 대표님들을 위한 많은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컨텐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